어머니, 장남으로서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장남이라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소리를 해. 책임진 것도 없으면서 특권만 주장하려고? 넌 책임이 뭔지 알아? 내가 소비하고 놀러 다니는 동안 난 어머니 걱정하며 살았어. 웃기지 마. 오빠가 어머니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일들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오빠가 무슨 권리로 다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게 내 수준이야. 오빠는 항상 어머니를 이용하려고만 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 오셨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너희는 왜 이렇게 서로를 헐뜯기만 하니? 내가 이 재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거였을까? 어머니, 이건 다 소희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빠야말로 자기 욕심밖에 없으면서 무슨 소리를 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7세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그녀는 작은 국밥집을 시작으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던 그녀의 삶은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누구보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숙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만 했고, 일이나 책임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님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언니에게서 뜻밖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재산 이야기를 살짝 흘려봐. 그러면 서로 더 많이 받으려고 내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없을걸? 이 조언을 듣고 정숙님은 가족들을 모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더 커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흥미진진한 실험과 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모습을 마주할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숙님은 어린 시절부터 참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결혼 후 몇 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숙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정숙님은 33, 가토를 지난 아들과 3살배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살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집 근처의 작은 국밥집을 열었죠. 처음엔 하루에 손님 서너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그녀는 종종 주방 한쪽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미소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동네 어귀에 걸린 정숙님의 국밥집 간판은 점점 유명해졌고 손님들은 매일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국밥은 정이 가득하다는 입소문 덕분에 그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정숙님은 도시로 확장해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숙님은 새로운 곳에 식당을 차리면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도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 공부를 챙겼습니다. 어렵게 살더라도 애들만큼은 잘 키워야지.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며 아들, 딸을 키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숙님은 국밥집을 프랜차이즈로 키우는데 성공했고, 이제는 5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명실상부한 성공한 자수성가 여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경제적 여유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소희는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시 여기며 돈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는 종종 친구들과의 비싼 술자리 비용을 해결하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조금만 더 보내주세요. 다음 달부터 진짜 줄이겠습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이걸 사면 정말 끝이야. 다음부턴 안 그럴게. 정숙님은 한숨을 내쉬며 돈을 보내주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쓰렸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돈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님은 오랜만에 사촌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정숙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봐. 누가 더 많이 받을지. 누가 장남이고 딸이고 다투게 해. 그러면 진짜 마음이 보일 거야. 정숙님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나쁜 짓일까? 아니면 내가 더 속을 썩기 전에 필요한 일일까? 그렇게 고민 끝에 그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님은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보인 태도는 그녀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아들 민수는 장남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종종 돈을 요구했고, 딸 소희는 소비에만 몰두하며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정숙님은 차분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숙님은 일부러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재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민수와 소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은 당황스러움과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잖아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소희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도 들어봐야죠. 정숙님은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구나. 민수, 너부터 말해볼래? 민수는 팔짱을 끼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저는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더 많은 책임도 지고 또 전통적으로 더 많은 걸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제가 해온 노력도 있고요. 소희는 참지 못하고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해온 노력? 오빠가? 웃기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셨는데 그걸 오빠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가져간다는 거야? 민수는 소희를 쏘아보며 반박했습니다. 넌 뭐,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야? 내가 명품 사고 여행 다니는 동안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생각 안 해? 소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손으로 쥐고는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어머니 돈을 아껴 쓰려고 했어. 오빠처럼 무작정 요구하진 않았다고.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민수와 소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당연히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희는 그런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숙님은 자녀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자녀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촌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배 얘기만 살짝 꺼내봐. 진짜 마음이 다 드러날 거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민수는 테이블에 손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장남이 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닥쳐. 소희도 지지 않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소리야?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야. 내 마음대로 가져갈 생각하지 마.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숙님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자녀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숙님이 꺼낸 재산 분배 이야기는 멈출 수 없는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서로에게 감춰왔던 불만과 분노는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상황을 불평하며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봐, 장남인 내가 당연히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소희가 무슨 평등이니? 뭐니 헛소리나 하고 있어. 나도 이 가족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민수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들 때 어머님한테도 제대로 도움받은 적 없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보상받아야지. 같은 시간 소희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장남 타령만 해. 평생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책임을 졌다는 거야? 어머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굴잖아. 내가 더 잘 관리할 자신 있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내 오빠가 저러는 건 결국 돈 때문 아니겠어? 어머님 입장에서야 너희가 둘 다 똑같을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어머니가 결국 오빠 쪽으로 기울까봐 걱정이야. 그건 절대 못 참아. 며칠 후 정숙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배려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배 이야기 때문에 요즘 힘드시죠?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상했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정숙님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도 속마음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맙구나. 그런데 소희랑도 잘 지내야 하지 않겠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제가 장남으로서 책임을 더 많이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소희는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잘하지 않던 일이라 정숙님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어머니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오빠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엄마가 공평하게만 해주시면 정말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정숙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 오빠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구나. 너희 둘 다 소중한 내 자식이야.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소희는 정숙님의 집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말싸움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희가 어머니에게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소희, 너 어머니한테 또 무슨 말 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소희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내가 뭐만 하면 의심부터 하는 건데? 내가 엄마랑 얘기 좀 했다고 내가 불안한 거야? 민수는 소희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항상 이런 식이잖아. 자기만 피해자인 척하고 내가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몰라?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소희는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책임. 그 말 좀 그만 좀 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생각이나 해봤어?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돈을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둘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정숙님은 차마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자식들의 끝없는 욕심에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두 사람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자녀들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확인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 이름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집도 없어서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제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편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정숙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야, 지금 집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지원해준 돈으로 뭘 했는지 솔직히 얘기해보겠니? 민수는 한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말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계획적인 거였어요.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날 밤 소희도 어머니를 찾아와 새 요청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엄마가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사업 하나를 준비 중인데 투자만 좀 해주세요. 오빠처럼 무작정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나중에 큰 이익 보실 거예요. 정숙님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각자의 욕심으로만 바라보며 진심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님은 가족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집 거실에 모인 민수와 소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억지로 말을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님은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지난번 이야기 때문이야. 너희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솔직히 듣고 싶었거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조금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소희도 질세라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지난번에 화를 낸 건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가 자꾸만 장남이니 뭐니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님은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너희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내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건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서. 민수와 소희는 어머니의 말의 순간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험이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나요? 정숙님은 눈빛을 단호하게 바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서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가 서로 싸우고 헐뜯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봤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돈에만 눈이 먼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소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억울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나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소희도 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제가 오빠랑 다투긴 했지만 결국엔 엄마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정숙님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엄중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관계야. 너희가 서로 싸우면서 나까지 힘들게 하는 건 바라지 않아. 두 자녀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님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줄게.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재산은 너희가 아닌 더 필요한 곳에 쓰일지도 몰라. 정숙님의 선언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와 소희는 어머니의 시험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진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척할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에 매달릴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험이라는 어머니의 폭로 이후 민수와 소희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가 정말로 재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숙님은 자녀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행동은 점점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밝은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정숙님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민수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선물은 고급 화장품 세트로 평소 어머니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 역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안일을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는 소희를 보고 정숙님은 미소를 지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엄마,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도와드릴게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소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재산 문제 있잖아요. 혹시 진짜로 그걸 다른 데 쓰실 생각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숙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두 자녀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소희는 우연히 어머니 집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소희를 보며 비꼬든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왔네. 설마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온 거야? 소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왜 여기 있어? 설마 또 어머니한테 부탁하려고 온 거 아니야? 민수는 소희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반박했습니다. 너야말로 어머니한테 평생 손 벌리기만 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그런 말을 해? 소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래? 그럼 오빠는 어머니가 장남이라고 다 주면 그걸 다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정숙님이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너희가 이렇게 싸우려고 내가 그 얘기를 꺼낸 줄 알아? 도대체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니? 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자녀는 순간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분노와 불신은 여전히 엿보였습니다. 정숙님은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소희 몰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소희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요즘 소희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 곁을 지킬 책임이 있잖아요. 정숙님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간 소희는 친구와 통화하며 민수의 행동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자꾸 민수 편만 드는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손해보는 거 아닐까? 정숙님은 자녀들이 여전히 돈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님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음을 다잡은 듯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희는 서로를 의식하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님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내 결정을 얘기하려고 해.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두 사람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르게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 몫을 제대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희는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저는 오빠처럼 장남 타령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공평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정숙님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자녀들에게 점점 더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이때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희, 너는 왜 항상 공평이란 말로 어머니를 압박하니?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그걸 당연히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소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럼 오빠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어머니가 너만 키우신 것도 아닌데. 적어도 나는 어머니 곁에서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 책임? 오빠는 그냥 어머니 돈만 가져갔지. 책임 같은 건 한 번도 다한 적 없잖아. 정숙님은 두 사람의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희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내가 어머니를 부추겨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소희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오빠야말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비싼 선물 사다 드리고 어머니 눈치 보느라 바쁘더라? 정작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이나 해봤어?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 탁자를 세게 쳤고 소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빠만 편드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 난 엄마가 공평하게 대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빠가 저렇게 탐욕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어. 탐욕스럽다고? 내가야말로 어머니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야? 결국 정숙님은 참다 못해 두 사람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만해.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은 동시에 정숙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내 재산을 전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거야. 너희가 서로 싸우고 헐뜯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재산은 더 이상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정숙님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내가 미리 작성한 서류가 있어. 이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좋은 곳에 쓸 거야. 민수와 소희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싸운 건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 건데 왜 우리한테 다 돌려주지 않는 거죠? 소희도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정숙님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했던 이유는 너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는 결국 서로를 공격하기만 했어. 이런 상황에서 내 재산을 너희에게 남긴다면 그건 나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겠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정숙님은 자리를 떠났고 거실에 남겨진 두 자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또 다른 방향으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결단 이후 민수와 소희는 한동안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어머니의 결정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 몰두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되돌아봤습니다. 과거 어머니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 이상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만 이어졌던 점을 후회했습니다. 소희는 그동안 방치했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과 소비에 집중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어머니가 기부를 결정했던 복지재단과도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정숙님은 자신이 기부한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재산으로 센터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정숙님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소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엄마가 기부한 복지센터에 저도 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라도 엄마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정숙님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두 자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너희가 깨달아줘서 고마워.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구나. 그날 이후 민수와 소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숙님이 기부한 복지센터에서 함께 봉사하며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정숙님은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단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그 따뜻함이 멀어지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라는 관계는 결국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곳이 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